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사회자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번 게스트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죠.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전 진행자가 아닌 영화 전문 패널로 나온 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 사회를 맡아주시던 진님께서 패널 자리에 계시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구성인 것 같아요. 저도 색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님의 전공을 살리신 전문가적인 면모를 또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분은 영화를 주제로 그래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요즘 영화계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촬영일을 기점으로 불과 며칠 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K-POP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이렇게 2관왕을 하기도 했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또 한국에서 1,300만 누적 관객 수를 돌파하면서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에 아주 좋은 출발을 끊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5년에도 훌륭한 영화들이 많았는데 또 26년도에는 라인업들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2026년은 기대가 되는 한 해일 텐데요. 벌써 많은 작품들이 이미 나왔고 또 이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가 정말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라인업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님께서 전공이 이제 상업 영화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오늘 2026년의 기대작 6편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할리우드 영화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가득 반영이 된 기대작들이고요. 오늘 언급 안 한 영화들도 많은데 이건 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정 개봉일 순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월에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나올 예정입니다. 20년 만에 속편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여러 명배우들이죠. 앤 해서웨이, 메릴 스트립, 에밀리 블런트 이 세 명의 케미가 정말 다시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또 이제 20년이 흐른 만큼 현대 시대가 또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이 예고편을 좀 돌려봤는데요. 이 앤 해서웨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 씬에서 엑스트라 배우분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막 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패션이랑 소셜 미디어는 이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세 명의 연기력이 말할 것도 없죠. 이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관록도 더 붙었을 때고요. 그래서 정말 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가 속편으로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나온다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도 1편을 너무 재밌게 본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주연 배우 4명이 교체가 되지 않고 네. 리유니언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솔직히 이 영화의 흥행 여부에 상관없이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더 이제 감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뭉친 만큼 또 좋은 작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제가 제일 기대하는 작품인데요. 만달로리안 그로브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한 편인데요. 2019년에 에피소드 9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에 스타워즈가 정말 오랜만에 극장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타워즈는 이제 2019년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만달로리안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안도르 같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두 작품은 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평들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디즈니가 스타워즈를 인수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영화들은 굉장히 좀 평이 안 좋았거든요. 그 일반 관객들, 팬들 말할 거 없이.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평가가 좋았던 만달로리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극장판이 나온다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시즌을 거듭할수록 좀 평이 좀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같은 거를 작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서부 액션 활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터도 되게 네, 맞습니다. 진짜 서부극 같아요. 네, 포스터 보시면 예전에 할리우드에 뭐 존 웨인이 나온 여러 가지 고전 서부극들이 정말 오마주가 된 포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달로리안 시리즈 자체가 항상 그래 왔어요. 약간 이 고독한 현상금 사냥꾼 얘기여서 그런 색감이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게 항상 그 서부극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워즈가 성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런 대형 IP를 살릴 또 마지막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마저도 평이 안 좋으면 이 아무리 대형 IP여도 관객들한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팬으로서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오디세이가 개봉을 합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 입 아픈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었지만 가장 좀 스케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영화를 이 모든 영화를 IMAX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놀란 감독이 여러 가지 현대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좀 과거에 배경을 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번에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떤 거죠? 네, 그 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아가메논 장군인데, 그 아가메논 장군의 갑옷 퀄리티가 좀 논란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뭐 그냥 보기에는 멋지지만 약간 좀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렇네요. 좀 삐까번쩍한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좀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이거는 좀 몰입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뭐 해외에서는 그 놀란 감독의 작품들인 뭐 배트맨을 막 합성해서 이렇게 약간 놀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캐스팅 논란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흑인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고대 그리스 얘기니까 흑인들이 나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약간 이런 좀 캐스팅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영화가 재밌으면 됩니다. 영화가 그렇죠. 그만큼 재밌고 그게 몰입이 잘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제 만약 영화가 좋지 못하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늘어지겠죠. 근데 뭐 놀란 감독은 워낙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놀란 감독이 시간을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특히 뭐 이 전 작품이 오펜하이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정말 교차 편집으로 넘나들면서 너무 재밌는 경험을 선사했거든요. 근데 이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지 그게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둠스데이가 개봉을 합니다.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복귀한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뭐 다른 주연 배우들이 모두 다 전부 복귀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 마블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세계관이 이미 방대해졌고 흔히 말 숙제해야 한다고 하죠. 한 영화를 보려면 그 전 영화들을 봐야 되고 그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마블 영화를 보기 시작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대중들이랑 멀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엔드게임 이후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뭐 극장으로도 나왔고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또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하고 이제 마블이 전성기가 끝났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번에 둠스데이로 돌아오면서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관에서 살아 돌아올 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재미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감독들도 다 복귀를 하고 루소 형제가 복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방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한 편의 영화에 녹여내고 그 와중에 새로운 관객들한테도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이 어벤져스 둠스데이 그리고 다음에 있을 시크릿 워즈 다음에 마블이 약간 리부트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두 영화가 좀 마블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 정말 대단하고 기대가 되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특히 추천해주신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관객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속편이 이제 다시 나온다거나 시리즈물이 개봉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것 동시에 또 잠시 정책이었던 시리즈물들이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 영화도 빠질 수가 없겠죠. 혹시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또 기대되는 라인업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 영화도 기대작들이 몇 편 있는데요. 5월에는 이제 연사호 감독의 군체가 나옵니다. 연사호 감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행으로 유명한 감독이고 흔히 뭐 연리버스라고 하죠. 뭐 반도라는 작품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좀 저예산 독립 영화인 얼굴을 제외하고 그 전 영화들의 평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었고 뭐 너무 신파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비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사호 감독의 좀비물도 좀비물이지만 이 그냥 좀비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안 신선하지 않나? 특히 재난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한국 영화에서는. 그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한국 문화와 좀비가 사실 그 매치가 잘 안 되는 라인업이어서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지만 이제는 많이 나왔잖아요. 뭐 살아있어도 있었고 뭐 킹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관객들이 이 주류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잘 이끌어 나갈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또 이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스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전지현 배우가 좀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보니까 암살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오, 그런가요? 네네. 그 뭐 중간에 뭐 킹덤 아신전이라는 넷플릭스 작품을 했지만 그거는 넷플릭스 작품이니까 논외로 치고요. 그냥 극장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전지현 배우가 킹덤 아신전을 해서 좀비물에 익숙한 배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는 제가 또 한국 영화에서 가장 기대하는 영화인 호프가 개봉을 합니다. 나훈진 감독의 이제 네 번째 작품인데요. 나훈진 감독은 뭐 황해, 추격자, 곡성 모두 다 히트를 한 정말 한국에서 이제 차세대 스타 감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훈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악에 대해서는 정말 환상적으로 다루는 감독이에요.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인간의 어떤 추악한 본성 그리고 어떤 절대 악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변화하는 인간들의 행동 군상 이런 게 다 너무 잘 어울려지는 감독이고 또 보면 영화들이 다 항상 찝찝해요. 그게 좋은 엔딩이 아니거든요. 항상 특히 곡성이 네, 그렇죠. 곡성도 보면 엔딩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또 그 묘미가 있는 감독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감독인데 그리고 또 이 미지에 대해서도 곡성에 대해서 되게 잘 다뤘죠. 이 외지인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이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저게 진짜 악인가? 뭐 악마인가? 뭐 신인가? 이런 걸 계속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이번 호프라는 작품은 이제 외계인에 관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또 이 곡성을 좀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조했을 때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사회 집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좀 궁금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SF 장르잖아요. 외계인이라는 주제가. 한국 영화가 또 SF랑은 또 그렇게 연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좀 많은 영화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뭐 승리호라든지, 뭐 외계인이라든지.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나왔던 게 한국 영화는 SF랑 맞지 않아. 약간 이런 평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호불호도 조금 심했던 것 네, 같아요. 호불호도 심했고요. 근데 사실 뭐 그래도 이제 나훈진 감독이라면 또 이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캐스팅인 것 같아요. 호프 정말 라인업이 화려하거든요.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오고요. 할리우드 엑스맨 시리즈로 유명했던 배우죠. 그리고 뭐 황정민, 그 다음에 뭐 조인성, 정호연 이런 여러 가지 배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항상 할리우드 배우가 나왔을 때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봉준호 감독이 뭐 옥자, 그 다음에 설국열차 이런 뭐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봉준호 감독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뭐 인천상륙작전에 리암 니슨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영화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그게 약간 불협화음이 났었는지. 근데 어쨌든 이 할리우드 배우와 우리나라 배우들이 만났을 때 이 시너지가 이번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또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호프의 포스터에 한번 이제 또 주목을 굉장히 멋있죠. 네, 해봤어요. 보통 이제 포스터라고 하면은 주연 배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멀끔히 하고 나와서 정말 이렇게 똑바로 뭐 서 있거나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하면서 이렇게 잘 찍는 것이 이제 포스터인데 이 호프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화의 스틸컷 중에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다가 맞습니다.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데 조인성은 그 옆에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스틸컷 굉장히 역동적인 스틸컷이죠. 네, 사용했는데 저는 심지어 그래서 처음에 그 배우가 조인성 배우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스틸컷을 가져다 사용한 것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았고 또 이 촬영 감독이 홍경표 감독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성에 이어서 또 어떠한 시너지를 내줄지 좀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영화 라인업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황과 사는 남자의 성공 기운을 이어받아서 한국 영화 산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화로 등극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님과 함께 2026년 개봉 예정 영화 기대작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 정말 눈여겨볼 작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화 주제 컨텐츠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저희가 그냥 특정 영화에 대한 어떤 그냥 깊이 더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3화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